안녕하세요. 이번엔 제가 따로 영상을 안 찍고 몰래 뒷뜨개를 했던 여름 옷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요거 영상을 하나하나 만들려니까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소개를 좀 하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요거는 트릴리움 레이크라는 옷인데요. 요 넥라인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한 야노보아 꽃무늬가 포인트인 옷입니다. 이 넥 부분 엣징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나중에 도안을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따로 엣징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갔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떠놓은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기 넥 부분에 엣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이 포인트가 있고요. 지금 책상에 앉아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아랫단에도 마찬가지로 야노버로 만든 아일랜드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뜨다가 몸통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핏이 좀 편하고 그리고 쉐입이 좀 귀엽게 나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입는 것보다는 좀 짧게 떠졌는데요. 좀 짧고 이렇게 퍼지는 모양이다 보니까 좀 귀여운 모양이 되었고, 그리고 요거 실이 각종 실상회에서 폐업 세일할 때 구매를 했던 실키 웨이브라는 이름의 실이고요. 컬러는 플로럴 립입니다. 약간 엷은 분홍색이고요. 요거 그때 세일할 때 같은 라인에서 이거 말고 조금 더 밝은 베이지색에 가까운 다른 실도 같이 하나 샀었는데요. 떠봤을 때 전체적인 사용감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성분이 비스코스가 85%에 폴리에스테르가 15%거든요. 이게 사실상 전체가 합성섬유인 셈이죠. 저는 뜨개질, 손뜨개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합성섬유가 최소화된 그런 실을 좀 찾아가지고 뜨는 편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 합성섬유가 됐고요. 그래서 되게 편물이 엄청 얇고 보드라운 그런 느낌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까칠거리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엄청 얇고 부들부들하고 통기성도 좋고, 그래서 이 옷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입어도 큰 무리가 없을 만한 그런 옷입니다. 제가 손뜨개 할 때 합성섬유를 비교적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있어서는 아니고, 이게 뜰 때의 손맛이 합성섬유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약간 뻐덕뻐덕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제가 선호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합성섬유가 아닌 여러 가지 천연섬유를 써보고자 하는 편인데, 여름옷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성섬유가 가지는 강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가볍고, 그다음에 관리하기가 쉽고, 시원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여름옷 뜨개를 할 때는 아무래도 좀 겨울옷 뜨개 할 때보다는 합성섬유의 비율 같은 거를 좀 더 관대하게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저를 너무 공격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떠가지고 좀 열심히 잘 입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기억하기로 적이 없었어요. 그 숄로가 없는 디자인이었어서 숄로가 없었는지 적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숄로 앞뒤 분간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디자인이었어가지고 앞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라벨을 하나 달았습니다. 근데 요거를 달다가 이런 라벨 같은 경우에는 뜨개질 할 때 사용하는 돗바늘 같은 거 말고 일반적인 바늘을 사용을 하잖아요. 일반 바늘하고 왜 이렇게 잘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하다가 몇 번을 잘못 꿰매고 그래가지고 뭐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뜯기도 하고, 꿰매다가 뒷판 있잖아요. 옷의 뒷판도 같이 꿰매지는 바람에 다시 끊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기 뗐다 잘랐다 하다가 요 밑에가 편물이 끊어지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적당히 잘 꿰매서 이렇게 라벨을 달아서 감춰놨고요. 그냥 봐서는 별 티가 안 납니다. 그냥 저만 아는 에피소드가 됐죠. 사실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다 찍어 놓기는 했는데 편집을 안 해가지고 이거를 올릴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여름뜨개 모음에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로 이거 같은 경우는 린넨데일 탑다운 그루니트인데요. 바늘 이야기 디자인이고요. 바늘 이야기 디자인답게 굉장히 심플하고 뜨기 편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드롭 숄더 옷을 뜨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뒷판을 뜨고, 그다음에 양쪽에서 몇 개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뜨고, 그다음에 합쳐가지고 이렇게 뜨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뒷판을 네모나게 뜨고, 그다음에 앞판에서 이쪽 어깨 코를 잡고, 그다음에 바로 늘림코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 어깨 코도 줍고, 이렇게 해서 쭉 떠내려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을 각각 떠서 내려가는 그 번거로움이 좀 상대적으로 덜 했고요. 목 부분도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탁하고 나서 늘어질 경우에 이렇게 빼뜨기로 한번
보강을 해줄 수 있다고 도안에 적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뜨고 나서 세탁을 한 후에도 다시 늘어지지 않아서 높은 보강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보시다시피 어깨선은 상당히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실 같은 경우에는 파인아티안의 에코린넨 라이트 스카이 컬러하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염색한 피머코튼 얀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피머코튼 손염색 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튼을 염색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울실하고 다르게 코튼은 염색이 진짜 잘 안 먹더라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염료들이 대체로 꿀에 적합한 염료들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래서 염색을 거의 한 이틀? 사흘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시도를 했는데, 좀 제가 의도했던 색깔과 맞게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이 피마 코튼 얀 염색을 하게 됐던 이유는 이 오트 아이스콘 이거 있잖아요. 앵컬스에서 새로 나왔던 오트 아이스콘 이거를 제가 출시 이래 부산 매장에 가서 직접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카메라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이 이름이 라이트 그레이인가? 풀 그레이인가? 그렇거든요. 아무튼 이름은 그레이인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약간 연보라빛이 돌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보라빛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흑사 시위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가진 염료들 가지고 열심히 염색을 했는데 이렇게 파란색 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하고 맞는 에코린넨 라이트 스카이 이거를 구매를 해서 이 옷을 완성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도안을 작년에 썼었는데 이런 좀 성글게 뜨는 그물루트 중에서 이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 원작실 그대로 린넨 데이를 쓸까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린넨 데이 같은 경우에 그 린넨 먼지가 좀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오트 린넨을 사용하고 오트 린넨도 그 린넨 먼지를 굉장히 많이 줄인 실이라고 했는데 오트 린넨에서 나오는 린넨 먼지에 완전 시커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뜨고 와 진짜 나 2번 다시는 린넨 실 안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여가지고 린넨 데이를 먼지가 많이 난다는 후기를 보고 그 실을 사용을 포기를 했고요. 이 에코린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린넨 혼방실인데 먼지가 거의 없다라는 평을 보고 괜찮겠지 하고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실제로 뜨면서 먼지가 날리는 거는 거의 잘 못 느꼈습니다. 다 뜨고 나서 세탁하고 말리고 난 뒤에는 칼칼 털거나 이러면은 먼지가 나는 게 좀 느껴지긴 했는데 뜨는 동안에는 먼지나 이런 걸로 불편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숏로우가 없고 이 앞부분을 뜰 때도 어느 정도 늘리거나 이렇게 이만큼 뜨고 나서 이렇게 합치거나 이러면 앞뒤가 분간이 좀 되잖아요. 여기는 어깨에 코를 주어서 바로 연결을 한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앞뒤 분간이 어려워서 등 쪽에다가 라벨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인콜스에서 구매했던 피니쉬드 오브젝트라는 라벨인데 이게 너무 시크하고 귀여워가지고 아껴두고 있던 라벨이었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붙여서 써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옷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옷은 파크사이드 페플럼 탱크라는 무료 도안으로 뜬 옷인데요. 사실 요거 영상을 한 번 다 찍었는데 제가 마이크를 엉뚱한 데 두고 찍어가지고 소리가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촬영을 하는 중입니다. 요거 도안은 무료 도안이고 원래는 이렇게 가슴을 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코를 늘려서 아랫단을 좀 플레어하게 뜨고 여기 윗부분은 그냥 아이코드로 마무리하고 아이코드 끈을 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도안인데요. 저는 제가 임의로 여기 아일렛 무늬를 추가했고 아랫단에도 아일렛 무늬를 추가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원작 도안에서는 그냥 무늬 없이 일반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늘림도 원작에서는 한 코는 그냥 뜨고 다음 코는 KFB로 한 코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한 코 걸러 하나씩 늘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 더 플레어하게 퍼졌으면 좋겠어서 모든 코를 KFB로 늘림을 해서 코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가슴 부분은 4mm고 이 아래 부분은 4.5mm로 떠서 조금 더 퍼지는 느낌을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입을 민소매 니트가 가지고 싶어서 여러 가지 무료 도안을 찾아보다가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입을 거니까 굳이 돈 주고 사는 도안 말고 그냥 무료로 간단하게 뜰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무료 도안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요걸로 결정을 해서 뜨게 된 건데요. 요거 실은 열매다리 틀의 글로리 버터 옐로우 컬러랑 솜솜뜨개 하모니 스위트콘 컬러 두 가지를 합쳐서 뜬 옷입니다. 요거 스와치 후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첫 번째 후보였고 다른 하나로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트릴리움 레이크 그거를 뜰 때 썼던 실키 웨이브 그거에 다른 컬러가 있었거든요. 그 다른 컬러에다가 이 솜솜뜨개 하모니
스위트콘 합쳐가지고 뜬 거였는데 이거랑 요거 중에서 어떤 게 낫냐 하고 짝꿍한테 물어보니까 짝꿍은 요게 좀 더 낫다 그래서 요걸로 뜨게 되었습니다. 이 글로리하고 하모니하고 둘 다 엄청나게 부드러운 실이에요. 이 실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맨살에도 아무 자극감 없이 입을 수 있는 실들이어서 요거 두 가지로 조합해서 뜨면 실내에서 입을 수 있는,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뜨는데 적합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걸로 뜨게 되었고요. 이게 다 뜨고 나서 보니까 제가 요 가슴 부분 여기를 뜰 때 게이지 계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떴는데도 이게 처음에 너무 크게 나와서 맨 처음에는 이 실 말고 오트 코튼으로 뜨기 시작했었어요. 오트 코튼으로 뜨기 시작했는데 뜨다 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게 나온 데다가 오트 코튼이 되게 부드럽긴 한데 약간 솔직한 코튼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 코튼으로만 이루어진 실에 약간 그 텁텁한 느낌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요거 말고 다른 실로 뜨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그걸 다 풀고 요 실로 해가지고 다시 게이지 계산을 철저하게 해서 사이즈를 맞춰서 떴는데 그런데도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슴 부분이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아일렛 부분을 넣게 된 게 이 가슴 부분이 크게 나와서 요 부분을 조금 줄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코를 주어가지고 아일렛 무늬를 위로 이렇게 떴는데 이 코를 주어서 뜰 때 이렇게 5코에 한 코씩 걸러가면서 이렇게 코를 줄여서 좀 상대적으로 신축성이 적은 이런 가터에다가 아일렛 있는 이런 무늬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여기가 그렇게 제가 원했던 것만큼 이렇게 딱 붙거나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이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요거만 단독으로 입으면 여기가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이 아이코드 끈이 요것만 단독으로 입었을 때는 이게 살에 좀 배기는 느낌이 있어서 요렇게만 단독으로 입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거를 단독으로 입고 싶으면 끈을 이렇게 좀 넓게 가터 무늬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좀 넓고 짧게 바꿔서 약간 조금 더 올라가게, 그리고 여기 어깨가 배기지 않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입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그냥 이대로 놔두고 싶으면 이렇게 옷 위에다가 입는 뷔스티에 같은 그런 용도로 입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이게 생각보다 실을 두 겹을 글로리랑 하모니 두 겹을 잡고 있더니 하모니가 굉장히 가느다란 실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한 겹이 더해져서 이렇게 실이 좀 이렇게 전체적인 편물에 무게감이 좀 있고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처져서 생각했던 것보다 길이도 조금 더 길어졌고요. 그래서 이게 뷔스티에로 걸치기에는 약간 헤비한 느낌이 조금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 중인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은데 네 번째로 떴던 옷이 뉘앙스티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진으로 띄워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느리야기의 셀린 라이트 그레이 컬러하고 그다음에 데일리 니팅얀의 프레스코 라이트 민트 컬러하고 이렇게 합쳐서 이런 느낌의 편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엄마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뜬 거였고요. 엄마 생일이 7월 초라서 처음에는 생일 선물로 드리려고 뜨기 시작한 거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금방 떠져가지고 그냥 생일 선물 말고 그냥 선물로 드리게 되었고요. 엄마가 그냥 기성복 여름 니트를 입은 걸 봤는데 이게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여름 니트를 하나 떠가지고 선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도안이 어울릴까를 한참을 찾았어요. 진짜 사흘 동안 그냥 계속 그 도안만 찾았던 것 같은데 레이벌리에서 T 카테고리에 있는 옷들을 뭐 1페이지부터 거의 한 40페이지까지 다 뒤져봤는데 그렇게 이거다 싶게 마음에 쏙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뉘앙스티 이거는 원래 제가 뜨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이 실조합으로 제가 뜨려고 예정을 해놨던 거였는데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오트 아이스콘에 아뜰리에 벨레브 에팅커벨 중에서 탄자나이트라는 연보라색 컬러가 있어요. 그거를 합사한 스와치입니다. 이 조합으로 그 뉘앙스티를 뜨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마음에 드는 도안이 없어서 그러면 그냥 이 뉘앙스티를 엄마한테 떠드려야겠다. 이게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걸로 떠서 선물을 했습니다. 이게 요거로 이 조합으로 안 뜨고 요 새로운 조합을 뜨게 되었던 이유가 제가 이 셀린라이트 이 실을 그냥 사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컬러당 700콘 한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갖고 싶긴 했어요. 이게 한정이란 말에 되게 쉽게 혹하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좀 갖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그것보다도 이거 같은 경우에 되게 예쁜데 이 조합이 엄청 예쁜데 이
팅커벨 실이 메탈사거든요. 이게 좀 반짝반짝하는 메탈사다 보니까 이 촉감이 좀 까칠까칠해요. 피부에 닿았을 때 까끄러운 촉감이 있어가지고 아 이건 엄마한테 엄마가 입기에 좀 자극감이 강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촉각 민감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편인데 저희 엄마는 저보다 더 하시거든요. 제가 엄마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맨살에 입기에는 좀 너무 따가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조합으로 해서 쪄서 드렸는데 요거는 따가운 느낌 없고 되게 산뜻하면서도 가볍고 엄청 촉감이 마음에 들게 잘 나왔어요. 컬러감도 예쁘고요. 그래서 그 뉘앙스티 사이즈는 엄마가 평소에 입으시는 옷을 가지고 그걸 실측을 해서 떴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냥 제가 임의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사이즈로 떠가지고 선물을 해드렸는데 다행히 옷이 안 맞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요. 잘 맞았고 그게 M 사이즈였거든요. M 사이즈였고 이게 요크에만 무늬가 있고 밑에는 그냥 무늬 디자인이고 그다음에 소매도 반소매, 짧은 반소매고 고무단도 짧게 들어가요. 모든 고무단이 한 6단?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심플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진짜 엄청 금방 떠지는 거예요. 거의 이거 다 뜨는데 나흘이 걸렸는데 그것도 약간 빈둥거리면서 떠가지고 나흘이지 조금 더 집중해서 떴으면 사흘 컷이 나왔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한 옷은 진짜 금방 떠지는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떠가지고 엄마한테 선물을 했고요. 엄마한테 잘 어울려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가 다음번에는 브이넥을 떠주면 좋겠다고 또 리퀘스트를 넣으셔가지고 그래서 브이넥 중에 좀 예쁜 도안을 열심히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은 마음에 드는 도안을 못 찾았는데 제 짝꿍도 브이넥을 좋아하는데 엄마도 브이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여자들이 다 브이넥을 좋아하는데 브이넥을 제가 예쁜 도안을 잘 못 찾아가지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티를 다 떠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떠져서 엄마 생일이 되기 전에 그냥 호다닥 선물을 했는데 엄마가 입으신 걸 보니까 이게 제 생각보다도 더 잘 어울리고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엄청 신이 나서 사진도 안 찍고 그냥 왔어요. 그냥 막 기뻐하면서 난 역시 천재야 이러면서 그냥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본가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옷 좀 다시 한번 입어봐요 그래갖고 엄마 옷 입은 것도 좀 사진을 찍고 그리고 옷 완성하고 세탁하고 난 이후에 사진도 안 찍었더라고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세탁 후에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본가에 간 김에 엄마가 자주 입으시는 옷 사이즈도 실측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선물할 다른 옷도 좀 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따로 영상 없이 떴던 옷들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옷은 이겁니다. 이거는 도렐티라는 도안인데요. 지금 이 요크 부분 무늬를 다 떴고 요크 늘림은 끝났고 레글런 늘림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레글런 늘림이 끝나고 나면 소매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하는 무매로 뜨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되게 이전부터 뜨고 싶어가지고 페이버를 찍어놨던 도안이라서 어서 완성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쪼글쪼글해서 무늬도 잘 안 보이지만은 나중에 세탁하고 펴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